그냥 그때의 감정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감정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전부 다. 앞에 많다. 앞에 많다. 더. 아무래도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시즌 중에는 휴가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비시즌 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좀 광주에 가서 친구들과 휴가를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와우. 야, 우리 좀 차라. 야야야. 아 진짜 가운데 나 그래야지. 현준이는 흔히 말하는 인싸했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여린 마음이 있는 친구? 그런 친구였어요. 네, 현준이가 솔직히 이런 말 하는 좀 그런데 잘 삐졌어. 지금 비하 있는데요. 그리고 야자하다가 뭐 애들이 좀만 건들면은 아이씨 하고 막 문자 컬러 쳐고 나갔잖아. 기억나?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우리 그때 분위기 쌓여져가지고 포스트잇에다 모아가지고 현준아 미안해. 너 그거 봐가지고 혼자 뒤에서 웃고 있어. 처음에 현준이가 프로게이머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솔직히 그래 해봐라 응원한 척 하면서 비웃으면서 친구로서 놀리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냐면 날마다 야자를 같이 쬐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보통 야자 쬐고 뭐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간다 거짓말 치고 현준이는 그냥 당당하게 저희 꿈을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진짜 나간 적도 있어요. 저랑 같이. 야 업무 보여줘. 아이고. 아저 게임 하려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 그때 봤냐? 우리 야자 찐 새끼 누구야? 접니다. 꿈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나야? 아 기억나냐? 나랑 그대로 버스 타고 봤잖아. 아 진짜로? 롤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그냥 브론즈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초 때는 뭐 실버, 골드 이렇게 갔던 것 같고 초6 때 제가 다이아를 딱 찍으니까 그때 아마 유명한 그게 중3 챌린저를 달았던 더샤이 약간 이런 게 유명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다이아이고 챌린저까지는 2걸음밖에 안 남았고 이러니까 내가 그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있었고 그냥 너무 재밌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너무나 커서 엄청나게 미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는 제가 이사 온 지 한 몇 달 정도밖에 안 된 집이고요. 저는 두 번째 옵니다. 그래서 집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냥 여기는 거실이고 이거는 또 어린 시절 저의 추억과 그게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엄마가 이제 또 주셔가지고 여기는 저희 방인데 제가 별로 안 오다 보니까 여기 방을 누나랑 웬만하면 같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남자가 자는 방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 핑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별로 자진 않으니까 크게 불만은 없고 여기서 자고 이런 건 또 팬분들이 주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숙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못 가져온 게 너무 아쉽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데랑 뭐 창고에 지금 다 넣어놓고 이사 온 지도 별로 안 돼서 좀 정리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저런 것들은 좀 받은 상들인데 저런 것들도 아직 숙소에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저희 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와서 자고 있을 뿐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오, 현준! 오, 오랜만이죠. 야, 왜 이렇게 계속 크냐? 저요? 아니, 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어디서 왔어? 집에서 왔어? 제가 광주를 갈 때마다 그래도 한 번쯤 계속 뵙는 분들이 2분 계신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학교 보건 선생님을 좀 많이 뵙는데 우리 현준이 진짜 이만할 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저 공부 잘죠. 너? 네. 너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열심히는 했지. 오케이. 징글징글하게 원장님하고 단어도 외웠는데, 그지? 그렇죠. 여기 단어 매일 외우고. 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땡땡이를 쳐도 눈 감아주시는 착한 선생님이셨고 저희 꿈을 응원하면서 저희 꿈을 이룰 수 있게 부모님을 설득해 주시는 분이 이제 또 학원 선생님이셨고 현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냥 마냥 그 공부보다는 노는 거 좋아하고 학원에도 그닥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엄마한테 이끌려서 온 느낌? 사실 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학생들이면 별로 다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해서 가는 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냥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 현준이가 울음이 많은 친구예요. 예, 특히나 어쩔 때 현준이가 많이 우냐면 엄마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울거든요. 너네 엄마가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니, 현준아? 무엇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시니?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가져오시는데 네가 이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울어요, 현준이가. 그럴 때.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다. 어쨌든 뭐 저희 가족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게임보다는 어쨌든 공부 쪽에 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억지로 약간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현준이는 성실해요. 그러니까는 그때쯤에 아이들 중학교 때 특히나 이렇게 게임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뭔가를 약속을 해도 참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그런데 우리 현준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원을 빠지거나 결석을 하거나 그런 거가 없었어요. 뭔가 실망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부모님한테 그리고 또 한 번은 안경을 안 쓰고 왔어요. 그래서 현준아 요즘 너 안경을 안 쓴다 그랬더니 안경이 안 맞대요. 안 맞아서 그거를 쓰고 하면 더 안 보인대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그 안경을 하나 해달라고 그러지 왜 그거를 바꿔달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엄마한테 말하면 돈 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학원도 돈을 내고 어쨌든 다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가면서 본인이 이제 그때는 확연하게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그 게임을 할 때는 학원을 빠질 때도 있어요. 그 학원이랑 PC방이랑 거리가 걸어서 1, 2분밖에 안 돼서 웬만하면은 거기 PC방이어가지고 뭐 몇 번 모른 채 해주신 것 같지만 그래도 몇 번은 또 저를 찾아서 학원으로 데려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데리러 갔거든요, PC방을. 그랬더니 이 녀석이 다를 때 같으면 끌려 나왔을 텐데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저 지금 이거 가버리면 안 된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정말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절박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또 믿음이 갔죠. 그래서 그 대신 너 정말 원장님하고 약속하고 이거 끝나면 와야 되겠대. 아 진짜 간다고. 그리고 나서
한 30분 후에 이제 현준이가 왔더라고요. 그래,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도 네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 가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이해를 했죠. 예. 오랜만이다. 우리 잘 지내요? 왜요? 빈손으로 왔냐? 네. 바카스도 안 하고 있지? 비타오백 타올라 했는데 문이 닫아가지고 이따가 왜 문이 닫았어. 지나오는 길에 커피집 하나도 없어? 아 문이 닫았더라고. 너는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죠? 안 먹었죠? 감사합니다. 안 먹어 바로 왔죠. 그래? 또 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건실 청소 담당이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나고 제가 처음 만난 현준이는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말 없고 조용하고 대신 그냥 묵묵하게 이거 해달래 하면 해주는 그런 착한 학생이었어요. 지필고사 기간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끝나면 신나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가방 메고 바로 집으로 가요. 근데 현준이는 가방을 들고 보건실에 와요. 다른 애들은 어디 있니? 하면 웃으면서 집에 간 것 같아요. 너는 왜 안 가니? 청소는 하고 가야죠. 듬직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 이 아이는 정말 뭘 해도 하겠다 그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너 오면 나한테 자기들 사인도 받아달라고. 사인이요? 사인 올 때마다 해주잖아. 입장하고 가. 입장. 올 때마다 아니 해주잖아. 모자라. 입장하고 가. 그래요? 이름 받아놨어. 하나 더 못 참아. 하나 더 못 참아. 잘 본다며. 뭐요? 잘 본다며. 못 보래요 저. 나보다 낫다며. 애들이 나보다 낫대 니가. 니 라면 안 먹은데 걱정하지 말래. 저 라면 먹어요. 고기 먹었네. 라면 좋아하고. 라면 좋아해. 아, 어? 라면 좋아해서 먹는 거잖아. 좋아하기도 하고. 짜파게티 소금 끓여. 저요? 무슨 소리예요? 짜파게티에 깍두기 먹을까 말까인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동아리를 선택을 했었어야 됐고 동아리의 선생님이 이제 보건 선생님이셨고 너무나 놀고 싶은 나머지 이제 RCY라는 것만 보고 그냥 참가를 요청했는데 이게 또 봉사 동아리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를 이렇게 단체에서 보내주는 때가 있었는데 원래는 학교에 한 명만 보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협회에 부탁을 좀 했어요. 제가 정말 예쁜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이 친구도 지방에만 살았으니까 국제선을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정말 한번 주고 싶다.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 한 명만 우리 학교로 더 인원을 배정해달라 해서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았는데 저에게 먼저 말을 해주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굉장히 믿어주시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그 보건 선생님 덕분에 재밌게 봉사활동을 한 나머지 뭔가 봉사활동이 재밌어졌고 뭔가 뿌듯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해외 봉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밥은 먹고 왔니? 안 먹고 왔.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 어. 잘했다. 잘했죠. 너 화보도 찍었냐? 화보야? 뭐야?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딱 가슴을 다 누른다고 화보 찍었더라. 바프요? 프로필? 바프? 바프 그래 바디 프로필. 너 웃겨가지고. 웃겼다고요? 그 웃긴 장면 없는데. 아 웃겨. 그냥 웃겨. 자체가 웃겨. 이게 좀 까먹고 안 한 얘기가 있는데 자퇴를 할 때 갑자기 옆에서 엄청나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나 좀 현준이가 죄송합니다. 자퇴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제 생각은 저는 현준이가 거의 다 왔는데 학교는 출석을 하면 졸업장을 주는데 우리 현준이가 중학교 졸업으로 세상을 살기가 쉽지는 않은데 녹록하지 않은데 연습생으로 간다고 하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 이후에 우리 이 아이는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혹시 내내 지방에서 살던 아이가 서울에서 숙소라는 곳에서 밥은 잘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제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그게 마음이 너무나 좀 따뜻한 감정을 좀 많이 느꼈어가지고 그때 좀 감동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나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두 분은 꼭 제가 좀 찾아뵙는 것 같아요. 직진해 오른쪽 왼쪽 거기 떼고 있을 거야. 우리 물배로 가봐. 현준이는 이제 처음 딱 봤었을 때 얘 뭐지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하는 리액션들이 있잖아요. 막 이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재밌어 보여서 사실상 호감을 갖게 되었고. 멘탈 안 힘드냐? 멘탈은 뭐 좋아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현준이가 좀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냥 집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냥 글쎄요 좀 누나요. 사실 처음 이제 중학생 때 학창 시절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미웠던 것 같아요. 안 친했어요. 사실 그땐 좀 더 어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미웠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건 제가 생각한 저를 미워했었던 이유는 일단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해서 내 동생을 챙기질 않았어요. 저도 약간 벗어나고 싶은 게 있었어서 좀 많이 싸우셨어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마 그런 불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9학년 때부터 네, 부모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좋은 방면으로 사랑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전 너무나 어렸을 때였고 그래서 좀 싫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뭐 나가서는 그런 걱정보다는 친구들이랑 놀면서 재미나게 추억을 쌓고 그런 감정들만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현준이 어렸을 때가 약간 제 어렸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친구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서 동생을 많이 못 챙기기도 했었고 집에 있는 거에 아무래도 너무 싫지 않았을까. 저도 싫었는데 동생이 얼마나 더 싫었겠어요. 아마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뭐 누나든 뭐 엄마든 아빠든 자기만의 상황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냥 지나간 일이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저에게 제가 신경을 안 쓰이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게 누나였던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누나도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어가지고 그런 점이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웠던 것 같아요. Are you ready for the final? Pretty safe now on that back line. 이번에 싸움 보기 약간 내 쪽에 있으면 내가 걸어줄 수 있어. He's finds himself the charm on the floor. But it just doesn't quite go. They try and get execution and locks down his fellow ninja. Xiaohu now taking a whole lot of damage, and Faker is in the shroud. He's toying with him. It's a double kill as he wants! Order! And back in
one. Faker 과감한 eventually 밖에 goes 안 down. 돼. 얘 지금 쇼우밖에 다 없다. Desperately 나잘 tries to 빠지면 at least get Zeus. 물 생각 Won't 좀 even 해. get the 맞아. breaking his ability, a magical journey over Zeus. He likes this one though. 1 versus 3. He's absorbing so much. The Emperor's Divide. It comes in, but he's still alive. What's going on? Faker tidies up the burst. Everyone's just exploding. As we reach something monumental. T1 are 2 밑에 times. T1 has lost in a big 5. 얘들아 얘들아 꿈에 그리던 순간이다 이게. 야 진짜 이거 우승이냐? 우승 맞지? Will be your 2023 world champion. Only carrier is going to be up. It's still 10 seconds. 이거 라인 on 멀긴 Owner. 하거든. 이것만. DRX will march forward. Carrier wants to hit the wave. Oh, King yeah. goes to Overlander. Gumayushi is dead. 갑니다, The 얘들아. event is finished. The 갑니다. event is counted. 잘했어, The event 잘했어. is missed. But DRX are your Team fight, and now they're going to break down the Nexus turrets, and JDG will be waiting. The LPL continue their era of dominance, and they are leaving. 디펜딩 챔피언의 승리 담원기아가 그 경이로운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넥서스가 괜찮아. 누가 선발 출전인가부터가 화제거리긴 해요. Filling the shoes of many greats before him in the jungle. T1's Owner. 저는 T1 루키즈에서 1군으로 고rop된 정글러 오너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프로게이머를 꿈으로 생각한 거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아를 찍었고 자신감이 너무나 차있던 상태에 다른 친구들은 뭔가 그냥 평범하게 뭐 선생님, 뭐 치과 의사가 이런 거 쓸 때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좋았고 이걸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너무나 차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래희망의 프로게이머를 꼭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매장에서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기웃기웃 되는 애들이 있어요. 현준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보이긴 했는데 약간은 희박했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생각했었냐면 멘탈이 좋은 것도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여린 아이거든요. 한 번은 울더라고요.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깝깝해 하더라고요. 막막해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인문계를 이제 부모님들이 가기를 원하니까 저도 동생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불투명한 미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해서 해야 된다 이런 방향 쪽이었고 동생은 현준이한테 기대가 이제 큰 거죠. 왜냐면 현준이 아빠에 대한 그런 신망감들이 컸기 때문에 현준이한테 그게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인문계를 가면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꿈꾸는 프로게이머를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었었고 뭔가 너무 미래가 깜깜한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도 인문계를 가서 뭐 좀이라도 공부를 해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문계를 딱 그래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라는 교실 바뀌었다는데 얘 아냐? 원래 3층이었는데 2층으로 바뀌었다는데. 리모델링을 딱 해가지고 못하고 그러니까. 와 세상 진짜 뭔가 진짜 뭔데 학교? 이렇게 바뀌었었으면 나도 그냥 1등 찍었어 의대 서울대 갔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일하는 패널이냐? 뭐 이질감 드는데? 여기 일하는 패널이 좀 이상하긴 해. 그건 그랬는데 니는 쓸 거야. 여기 보이잖아. 우리 항상 여기 앉았었잖아. 기억 안 나냐? 아 근데 내가 일하는 때 공부해가지고 앞에 앉긴 했어. 또 이제 약간 이런 책상이 한 3-4개 있어가지고 저 옛날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이게 나간 적이 없잖아. 여기 앞에 나 항상 잤는데. 잤다고? 응. 일하는 때 공부했어. 뭐라는 거? 아니 일단 저거 그냥 TV 개석인데 너 좀 많이 바뀌긴 했다.
이제 인문계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야자 타임이 무조건 강제였어요. 그래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어서 게임과의 거리가 살짝 멀어졌었고, 사실 지금이야 뭐 아카데미에서 프로게이머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고 프로게이머를 하면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만약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때 다 상황을 돌아보면은 프로게이머가 돈이 돼? 그럼 나중에 프로게이머를 그만두면 넌 뭘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에는. 그래서 이제 현준이한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자기는 자신이 있대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그때도 아마 울었을걸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거는 엄마로서는 당연한 거다. 확고했거든요, 엄마가. 대학교는 나왔으면 좋겠다가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한국은 교육열이 좀 강하기로 좀 유명한 나라잖아요. 대학을 가는 것이 가족들의 목표, 또 우리 부모님의 바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준 선수가 인문계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어느 정도 따라가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어렸을 때 꿈꿨던 프로게이머였는데 라고 다시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불태웠던 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모든 거를 쏟아붓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제 대부분의 연습생들이라고 하면은 뭐 중고등학교, 뭐 특히 뭐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사실 그래서 오너 선수가 고3 때 프로게이머를 도전했다는 거는 좀 아주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그랜드마스터라는 티어를 딱 찍고 챌린저까지 딱 찍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여러 번 보던 매드무비들이 굉장히 쉬워 보이고, 이게 매드무비면은 나는 내 매드무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너무나 차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취재하면서 그 정도로 급성장을 이룬 선수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무명에 가까웠던 학생이 또 그랜드마스터, 또 결국은 또 챌린저까지 이게 고속 행진을 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 좀 오너 선수가 절박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들의 반대, 뭐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꿈을 접었었지만 그 오너 선수 마음 한켠에는 계속 프로게이머를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절박함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저는 감이 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챌린저를 찍었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때 그래도 클로저 선수가 매드무비로 굉장히 핫한 상태였어가지고. 현준이 형을 처음 알게 된 건 솔랭에서 만났었는데 보통 프로 아이디들은 보면 부캐 같은 것도 다 나타나 있고 해서 알기 쉬운데 그때 현준이 형은 아예 진짜 모르는, 갑자기 진짜 등장한 약간 랭크게임 정글 고수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궁금해서 친추 걸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주현이를 많이 만나고 주현이를 만날 때마다 뭔가 잘해서 주현이가 아마 추천해준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뭐 정글 테스트를 이제 구하고 있는데 혹시 한번 보실 생각이 있냐, 뭐 전화번호 물어보고 그냥 해가지고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여기로 전화 주시라 해가지고 바로 전화 통화해서 테스트 T1인데 오실 생각 있으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연습생 생활 테스트를 볼 생각이 있냐라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 진학을 고민해야 될 시기에 기속말을 받은 거잖아요. 복잡 미묘했을 것 같아요, 오너 선수의 기분이. 내가 드디어 해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부모님이 허락을 해줄까? 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집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여기를 살짝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냉큼 이 기회가 왔는데 그냥 오늘 바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날 아마 새벽 한 3, 4시쯤에 전화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나의 꿈의 첫 발자국을 내밀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일산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오너 선수의 얘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오너 선수가 되게 고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너 선수가 뭐 중학교 때부터 외롭게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봐야지 절박함 속에 노력했던 것들,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응원 없이 혼자서 묵묵히 조금 해왔던 거잖아요. 결국 그 귓속말이 왔을 때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짙고 강했으면 그렇게 말 한마디 호련히 던지고 어린 나이에 새벽에 그 서울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을까요? 버스를 타러 가는 길도, 그리고 버스를 타고 연습실까지 가는 그 오랜 시간도 되게 생각이 많고 고독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혼자 버스터미널에 가서 그렇게 다른 지역을 간 적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 새벽에는 무조건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였지만 가는 도중에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무서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딱 도착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았어요, 코치님이. 근데 제 배터리 상황이 5%인가 3%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사기를 당했나? 내가 클로저 선수의 짭이랑 내가 연락을 했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배터리는 떨어지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아끼고 있었는데 뭐 2%, 3% 남았을 때 딱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일본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좀 늦잠을 자셨다고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제가 일하고 왔는데 동생이 없었거든요. 엄마께서 저한테 동생이 익산에 간다고 하셔서 무슨 테스트를 보러 익산에 가냐, 있어도 프로게임단이면 뭐 서울권에 있던 그럴 텐데 무슨 익산이냐 하면서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 갔냐? 보통 프로게이머의 테스트, 뭐 연습생 테스트라는 건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팀게임에 과연 맞는 선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수들과 합숙 과정을 통해서 오랜 기간 좀 합을 맞춰보기도 하고 좀 연습을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테스트 상황 자체는 한 달 동안 같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팀게임을 하면서 보는 게 이제 그거였는데, 그냥 바로 갔어요. 그냥 합숙 테스트까지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테스트를 보러 간다.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당장 하루면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호련히 집을 떠났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합숙하면서 집을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날 연락 와서 합격을 했다. 그래서 숙소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 짐을 보내달라. 오너 선수가 처음부터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냥 나는 일단 갈래 라는 생각을 갖고, 막상 이제 있다 보니까 옷도 필요하고 그제서야 나한테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보였던 거죠. 그만큼 그때 당시 오너 선수한테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앞만 보고 직진했다. 초중반에 이득을 보는 좋아. 그리고 이거는 자, 들어갑니다. 다 오기는 해요. 이거 구도가, 그런데 그 전에 원어 원딜만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미신 쿠션 들어가고 앞라인 밀고 들어가죠. 자, 오른손 뺏어서 잘하긴 했는데 안쪽을 원어 선수가 한번 이어주고 커튼콜을 우물에다 뭔가 빵빵 쏘면서. 저는 친구들이 굉장히 소중했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저의 또래인 애들과 같이 합숙을 하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 그냥 뭔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타입인 것 같은데 곁에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에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냥 게임을 같이 하고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현준 플레이어님은 그 프리패스가 뭔가요? T1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잘한다. 너는 그냥 어디 가서 프리패스라고 하고 내가 당시 롤더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아마추어 선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롤더 넥스트 때부터 저희가 엄청 응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도 계속 롤을 보다 보니 뭐 룰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이제 챔피언 이름도 거의 다 알아요. 굿즈 같은 것도 계속 모으고. 이제 스카우트 됐다고 또 어머님한테 전화 왔더라고, 자랑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정말 축하한다. 그때는 보니까 이제 어머님도 현준이를 인정한 것 같아요. 그냥 동생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는 엄마도 응원을 열심히 했었죠. 테스트 보러 갈 때도 응원하는 마음이었죠.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갔는데. 이제 연습생이 이름을 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이걸 안 나가면은 후회할 것 같다. 이걸 내가 우승 못하더라도 인지도를 올리면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오너 선수가 이제 리신으로 막 많이 활약을 했었지만 졌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오너 선수가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비록 경기는 졌지만 나 너무 만족해. 나 여기서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워라는 생각. 오케이. 근데 끝나. 일단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살아왔던 18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보다 19살 때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즐기고 뭔가 실력이 느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그때가 좀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위메이크 레전드 2021 LCK 스프링 스플릿. 자, 오늘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개막전 여러분께 생생히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콜업 되고 첫 개막일 날에 저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스프링 대회 전날까지 제가 스크림을 하고 저를 갑자기 개막일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전 준비가 안 되기도 했었고 뭔가 부담감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나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고, 근데 나를 뭐 때문에 잘 좋게 봐서 나를 내보내지? 라는 생각이 의문점이 있었어서 그냥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날 스크림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교체가 되긴 했는데. 네, 근데 도대체 누가 나오는데 누구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 관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자, 그러면 양 팀의 라인업 보겠습니다. 칸나 엘림 클로저 구마유시 캐리어. 제우스 오너 클로저 테디 캐리아입니다. 제우스와 엘린 페이커 구마유시 캐리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칸나 커즈 클로저 테디 캐리아입니다. 칸나 엘린 그리고 페이커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구마유시와 캐리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기자님들 사이에서도 오늘은 어떤 선수가 나올까가 큰 관심사긴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11 로스터가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좀 사실은 기대감들이 많긴 했었어요. 이 선수들이 경쟁 속에서 보여주는 성장이 궁금했던 팬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프링 아마 이게 제가 몇 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사실 저는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좀 의외긴 했어요. 오너 선수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래도 선수면은 내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고 누구나 선발로서 뛰고 싶잖아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오자 난 아직 아니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하는 오너 선수의 모습이 조금 제가 알고 있던 오너 선수의 모습과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감독님과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썸머 때 너가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스프링은 어차피 너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그냥 배우는 게 목표였고, 나를 보여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지금 보여주면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현준아. 네? 떨려? 좀 많이. 화이팅. 이거 이게 역으로 필살기 쓰면서 달라붙어서 붙었어요. 최대한 점차로 녹이겠다. 그래서 오너가 일단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 다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도 그부가 세요. 그부가 좀 세요. 그부가 좀 세가지고 오늘은 장병병. 전면까지 쓰면서 일단 마무리. 왜? 떨려? 그래도 얘들아. 개 떨리는데. 킬해줄게. 따라와. 별로 제가 뭐 한 거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데뷔전 이겨서 기분 좋네요. 긴장 지금도 되고 있어요. 나 손 떨린다. 나도. 왜 이렇게 떨리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마디 해. 데뷔전 하면 떨려. 저 그때 이제 오너 선수의 릴리아가 기억이 남거든요. 농심전에서 피너 선수 상대로 릴리아로 기가 막힌 동선을 이것도 T1 입장에서는 동선이 지금 아니. 와! 오너! 와! 무슨 동선이죠? 야! 이거 무슨 블루 소유자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오너가. 웨이브가 살짝 들어가는 타이밍이니까 그거 믿고 그냥 가로 질렀어요. 그래서 진짜 카정을 지독하게 합니다. T1한테 부족한 색깔을 채워줄 수 있는 정글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T1에서 3명의 정글러가 있었지만 이제 커즈 선수와 엘림 선수 같은 경우는 정교한 동선을 짜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에 가까웠었습니다. 근데 오너 선수는 아주 저돌적인 동선과 정말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색다른 정글러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프링 때는 굉장히 좋은 생각만을 가지고 나에게 좋은 점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주전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신입한테 베테랑 2명을 상대하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11 로스터를 돌렸을 때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근데 이 선수가 조금 잘하더라도 조금 못하면은 그 다음 경기에 곧바로 다른 선수로 교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오너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교전이 강점인 선수잖아요. 그런 선수의 경우 저돌적으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은 내 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너라는 선수를 온전히 100% 보여주기는 힘든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의 감정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감정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전부 다. 그래서 감정을 뭔가 티를 내는 사람도 솔직히 없었던 것 같고, 선수들, 코칭 스태프 다 힘들어하는 시기에 제가 뭐 찡찡댈 수도 없었고, 그냥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좀 어지러웠다? 그냥.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좀 과도한 경쟁이 되고 그 속에서 어린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면서 좀 경기력이 전반적인 향상이 되기보다는 팀이 방향성을 조금씩은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현장에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끼리 스크림 내전을 붙을 때도 저를 별로 껴주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뭐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좀 슬퍼서 혼자 울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1군에 올라와서 솔랭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너 선수의 감정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오너 선수의 닉네임인데 첫 번째가 나는 악마다, 두 번째가 누가 나 막을 건데, 세 번째가 간절하면 지져라 였어요. 근데 뭔가 여기서 공통된 지점들을 짚어보면 도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었고, 거의 새벽 한 5시쯤에 혼자 퇴근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었고, 아침 10시, 11시에 와서 먼저 게임을 하는 경우도 제가 좀 많았고, 그냥 누구보다 다른 선수들보다 한두 판이라도 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 솔랭으로라도 나를 좀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1등까지 찍었던 것 같습니다. 뭐니 뭐래도 가장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T1의 코칭 스텝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됐죠. T1의 양대인 감독과 이재민 코치의 계약이 종료돼서 손석희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양대인 감독과 이제 제파 코치가 경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관계자들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T1이 진짜 칼을 빼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선수단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상당했을까. 사실 양대인 감독님이 나가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듯한 말을 했었어요. 2군에 정글이 한 명이 내려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 약간 마지막 기회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군에서.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뭐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못 되면 그냥 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에 경제를 딱 당하셔가지고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다음 경기에 나가게 돼 있는데 나는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어찌됐든 감독 코치가 경질된 날에 이 경기에서 우리가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팬분들의 분위기나 그리고 또 선수들의 사기도 결정될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만큼 아주 이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너 선수가 꺼내든 픽이 다이애나였습니다. 토스? 근데 도브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나요? 도브를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도란도 위험한데요. 오너 들어가는데 이게 오너가 일단 오너가 와 날 봐줄 수 있냐 이거? 봐줘. 자, 바로. 죽여놔.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저의 플레이를 했는데 그냥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담감 없이 해서 더 결과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22년도 월즈에서 오너 선수의 경기력 그리고 오너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를 하나만 뽑자면 지금 그레이브 지에 타고 있습니다. 깊긴 한데. 아니 이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와 이게 뭔가요? 엄청난 캐니요. 오너 선수가 본격적으로 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아주 공격적이었거든요. 사실 오너 선수가 들어온 시점부터 해서 T1의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경기가 전 세계 롤판 관계자들 그리고 글로벌 팬들에게 오너는 이런 선수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때 탈론 유미가 좀 사기 비극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좀 되면 못 쓸까봐 그냥 제 폼을 보고자 바로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고 그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너무나 많이 얻어서 그 경기가 첫 경기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죠. 미드는 지키고 싶으니까 저걸 거의 맞췄고 그리고 캐릭에게 초비가 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벽구 연계 플레이. 더블킬. 이거는요 바로 시야 없거든요. 이거는 데뷔가 안 되는데 T1. 그 라도 알고이 없는 게 좀 크긴 해요. 알고 있어요? 자 넘어옵니다. 닉산드라 넘어옵니다. 네이치 모르만해. 지고 있다. 출전. 죽었어. 나 나이프. 리플랑 위치. 나 건다 이거 건다. 삼바. 나이스. 대번 잡았다. 좋아. 봐줄게. 좋다 좋아. 맞아줄게. 그보다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러면은 더블 킬치. 잡았어. 얼쑤. 나이스. 21년도 때 월드에서 지고 나서는 사실 그냥 경기 딱 지고 나서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라커룸 들어가서부터는 그냥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냥 좋았던 것 같았어요. 포텐을 스스로 발견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월즈를 처음 갔는데도 4강에서 아쉽게 DK한테 또 지긴 했지만 제일 잘하는 팀한테 지기도 했었고 또 3대2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더더욱 잘할 수밖에 없는 팀인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좀 많이 차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22년 월즈에서 T1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제 2022년 스프링 시즌부터 지금의 제오 패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부담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주전이 됐을 때는 부담감보다는 빨리 좀 시작해서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 스프링 시즌의 T1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전승우승이라는 말로 가장 잘 설명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왜 이제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어준 거니까 또 신입이기도 한데 좀 고마웠었고 걱정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이전의 T1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초중반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저는 이제 오너 선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너 선수를 일단 던져놓고 생각한다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것 같고, 이제 2022년도에 고정된 로스터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서 더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SK는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를 뽑는 올프로 팀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022년 스프링에서 T1이 전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너 선수만 이제 세컨드 팀에 선정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오너 선수로서는 뭔가 괜히 면도 살지 않고 내가 조금 다른 팀원들에 대해서 부족했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어이가 없긴 했었죠. 어이가 없긴 했었는데 그때 딱 보자마자는 어이가 없었고, 근데 이제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나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구나. 퍼스트는 아쉽지만 인정해야지. 인정할 만하잖아. 진짜 인정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건지 알아요.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라. 근데 그걸 이제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나도 이제 성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퍼스트 먹으면 재미없잖아, 그치? 세컨을 먹어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그 더 잘한다는 마인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 먹으면 재미없어. 그리고 또 나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어야 또 재미있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더 동기부여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그때 퍼스트를 한 번에 받았더라면 더 자만감에 찌들어져서 이상한 짓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좀 약이었던 것 같아요. 첫날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집에 곱게 갈 생각하지 마라. 카메라 스타트. 카메라 텔은 있거든요. 보죠. 데스까지. 오야. 와. 오너. 내가 볼게. 비에고 말도 안 되겠어. 빵. 물론 도망가야죠. 내려와. 내려오면 포탑이 없어요. 포탑이. 와 이게. 오너. 봐줄 생각이거든? 라이즈? 라이즈? 가볼게 그냥. 라이즈 해봐. 매우 중앙대 좋아. 형 죽었어요. 그리고 본대 쪽에서 그렇죠. 정면 일단은 캐넨 오면서 유미도 안 되고 완전 죽었어요. 내려와. 틀리는데요. 와. 디에고 테레펠켄. 그리고 아리 매우까지 쿼드라켄. 에이스. 이 게임의 우노. 나와요. 5초만 더 버티면 안 돼요. 신났어요. 신났어요. 되면서 제재.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었고, 어떻게든 저의 꿈을 찾고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의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진짜 된다는 걸 제가 스스로 느낀 것 같아서. 자, 다음은 MVP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1의 MVP는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합니다. 오너입니다. 누구나 프로게이머라면은 이루고 싶은 리그 정상에 선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퍼스트를 받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서름을 떨쳐버렸다는 것 외에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MVP 당시의 동생의 눈물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힘들었던 날들이 생각도 났을 것 같고, 미웠던 사람들도 생각났을 것 같고, 그냥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너 선수가 시즌 도중에 계약 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수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사실 프로 하기 전에 이제 프로가 하고 싶었던 이유 또 하나가 어쨌든 돈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의 세계에 들고 프로게이머를 생활하는데 이게 e스포츠도 그냥 스포츠라는 거에 약간 확신이 좀 생겼었던 것 같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짧아도 거의 2, 3년, 4년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스포츠는 짧으면 1년밖에 계약을 하지 않아서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프로게이머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당연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당연히 뭐 돈을 위해서 뭐 다른 팀을 가고 뭐 그러는 방법도 당연히 있고 하지만, 이게 e스포츠가 스포츠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그냥 돈보다는 사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시즌 중에 재계약을 박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계약에 있어서는 동생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서 너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지 않았나. 그냥 여기 남고 싶으니까 그냥 계약도 빨리빨리 그냥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계약을 하는 이유가 이 시즌 중에 거뒀던 성적을 토대로 더 높은 몸값을 책정하기 위해서인데, 오너 선수가 시즌 중반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팀에 뭐 호구 정도는 한 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또 팀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또 조화롭게 잘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게 딱 현준이 같아요. 문현준 딱 엄청 착한 내 동생 이런 느낌. 뭔가 희생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e스포츠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유형의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팬분들이 좋아하는 재킷을 걸치고 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자켓을 걸치는 이유가 처음에는 경기장이 너무 추워서, 그리고 저는 반팔로밖에 게임을 못했어서 추움을 좀 그걸로 커버하고자 처음에 자켓을 입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깨에 자켓을 걸치는 거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고, e스포츠 선수로서 게임을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이것 외에도 외적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많은 즐거움을 외적으로도 그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어깨에 자켓을 걸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2년) 월드 결승전에서 졌을 때는 사실 많이 아쉽기는 하죠. 이게 기회가 이렇게나 많이 주어졌는데 사실 기회를 못 잡았다는 뜻이니까 너무 화나고 아쉽고, 이게 진짜 2등이 정해져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죽었다. 피가 나와 피가 나와. 다크 해볼래? 아 까비다 얘들아. 까비다. 얘들아 잘했어. 고생했다. 수고했어. 고생했다. 까비다 까비. 진짜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지 일단 몸이 저절로 잘 안 움직였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옆에를 보는데 저보다 너무 더 오열하고 있는 이제 민석이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 패배를 해서 이 충격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었고, 이거를 챙겨주지 않으면은 너무나 크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았어가지고, 그냥 비록 저희가 졌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같이 갈 멤버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다 같이 해야 될 멤버인데 당연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뭐 왜 또
스포츠의 팀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착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약간 눈물을 다 감추고 일단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냥 울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남아요. 사실 왜냐면은 진짜 이게 다시는 안 올 듯한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기회들을 한 번씩 놓쳐버린다면은 나중에는 기회가 안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들어왔을 때 꼭 잡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2022년 스프링 시즌을 전승 우승으로 마치고 난 뒤에 T1이 그 이후로 5번의 대회에서 모두 준우승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한 관계자가 있었을까요? 전 선수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관계자들도 아무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 MSI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뒤로 2022년 서머 준우승, 2022년 월즈 준우승, 2023년 스프링 준우승, 2023년 서머 준우승, 거기에 MSI에서의 탈락까지. 경기에 졌을 때는 그때 그 경기에 대해 제일 아쉬운 장면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으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화나고 짜증나고 약간 자책을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질 때마다 어렸을 때 그냥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고했다. 스쳐 지나가긴 하죠. 왜 저렇게 얘가 의기소침해졌는지 말수가 없는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긴 힘든 약간 아픔들을 갖고 있는 거. T1이 5연 준우승을 하면서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오너 선수가 개인 방송에서 한 하나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 말이 나온 게 준우승을 4번 하고 난 뒤에 나온 말인데 이제 개인 방송에서 팬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쁜 꽃이 피려면 이렇게 이제 또 100개 감사합니다. 윤성을 주는 건지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사실은 원래 그런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글들을 꽤나 많이 보는 편인데 어떤 약간 명대사 느낌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디 책에서 얘가 책을 읽는구나 약간 이 생각을 했었어요. 우연치 않게 휴게소 화장실에서 그런 문구를 발견했는데 뭔가 저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크게 와닿아서 화장실에서 그 문구를 찾았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봤을 뿐인데도 너무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고 그냥 책 봤다고 하지 이렇게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근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와중에 진짜 꽃이 피게 되면은 정말 제일 예쁜 꽃이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서 거짓말 없는 사람, 다 진실만 이야기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조금만 서로 힘을 내자 약간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6 때부터 제가 프로게이머 꿈이었고 네. 근데 뭐였죠 질문이? 플레이 잘한 걸로는 그런 플레이 그러니까 어쨌든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좀 성격이 소심했어요. 좀 소심하고 먼저 말을 잘 못 걸고 학교 다녔을 때도 뭔가 선생님들이
뭐 좀 정답 맞춰보라 하면은 제가 생각한 게 정답인 것 같은데 뭔가 자신감 있게 말을 못했었던 기억이 좀 많은데 아직까지 그게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썸머 때 롤파크를 처음 갔는데 이게 관중들이 없으셔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막상 대회장 가서 하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Might go for the 50-50, but it's absolutely psycho. Flashes over the arrow. Baker goes in. It's incredibly clean. JDG with the counter punch. Can they get anything back? Ruler untouched on the backside. Dragon still standing, but Oner will take that away too. My God, what an engage from T1. Oner, you magnificent beast. What in the world? He makes the engage happen and he secures the T1. 먼저 제 의견을 먼저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아직은 부족하다 느껴서 자신감 있게 말을 못하거든요. 우리 칼부드로는 어떻게 막을 만한가? 아니면 위에 대기해볼까? 얘네 왠지 처음에 뚫을 것 같지 않냐? 처음에 웬만하면 안 뚫을 것 같긴 해. 아 오케이. Zeus won't even get that. It's heartbreaking as now they take a magical journey over Zeus. He likes this one though. 1 versus 3. He's absorbing so much. The Emperor's Divide. It comes in, but he's still alive. What's going on? Baker tidies up the burst. 자기가 진짜 원하고 할 수 있는 꿈을 찾는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제가 이뤄봤기 때문에 모든 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힘을 내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 저의 프로게이머 인생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팬분들과 그 날들을 같이 함께 나아가면은 좋지 않을까. 미드 가자 미드 나이스 얘들아 수고했어 자기도 수고했어 얘들아 형제들 꿈을 그리고 있어 꿈을 그리고 있어 아 수고 많다 진짜 아 진짜 이거 우승이야? 우승 맞지? 나이스. 누구나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니까요. 우승했을 때 누가 좀 생각났어? 제가 누나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선물로 제가 우승하는 거 좋기 때문에 쳤었어요. 오머시치가 무슨 뜻인지 처음 들었을 땐 아셨는데 페리시치. 요즘은 그래도 좋아하는 단어가 생기긴 했거든요. 오창섭이라고. 유혜가 있으니까 말을 잘해지더라. 옛날에 말 더럽게 못해. 상혁이 형한테 야 이거 이니시 열라고 라고 한 적이 있는데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몇천만 원은 PC방에다가 이제 박았던 것 같고 파이널 MVP를 솔직히 받을 줄은 알았거든요. 이번 결승에서 강릉에 열렸는데 이제 엄마가 또 허리가 아팠는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와가지고 뭐 고맙긴 한데 이제 또 몸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